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 뭐 질문 있으셔가지고 질문하는 거 대답하다가 방송으로 좀 만들어 드리려고 아예 지금 방송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주식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단타 칠 때 자리. 오늘 제가 이거 CI테크 하시는 거 보셨죠? 아침에 CI테크 무조건 잡으라고 했죠. 제가 CI테크를 잡아서 오늘 여기서 팔았는데 정확하게 여기 선에서 팔았죠? 네, 여기서 팔았습니다. 이런 거 선에서 팔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고서 잡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는 어차피 경험이 있어야 아는 자리입니다. 이런 게 슈팅하는 자리라는 건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고요. 자,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단타를 칠 때 과연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하게 단타가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유니온 같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유니온도 오늘 아침에 많이 간다고 했죠. 야, 여기서 120을 안 깨는 경우에 엄청 올라간다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저도 상 들어갔다가 상한가까지 들고 갔다가 아까 풀릴 때 팔아버렸습니다. 상이 너무 늦게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골치 아파가지고 팔아봤는데 종가상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다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팔아버렸는데 시간이 다니까 무너질 수가 있어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큰 상승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큰 상승들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자, 큰 상승들 중에서도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애들은 일단 무시를 하세요. 이거는 이 점프하는 상황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키스트 물리신 분들 다 나왔죠? 예, 이날 물리신 분들 다 나오셨죠? 자, 키스트 물리신 분들 다 나오셨을 텐데, 이런 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점프되는 거요. 그러니까, 유니온은 120 때문에 한 거고요. 안트로젠 같은 건 뭐 특히 100% 불가능하고요. 오늘 안트로젠이나 유니온 둘 중에 하나가 상갈 거라고 했는데, 두 개 다 잡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상한가를 좀 잘 가서 풀어 먹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이제 갭뜬 것들, 점프하는 애들 빼고요. 이렇게 IS 동서나 이런 애들 빼고요. IS 동서도 오늘, 자,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계속 크게 올라가세요. IS 동서는 제가 짧게 봤어요. 여기 돌파해서 팔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자, 그랬는데, 자, 키스토도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갭이 뜨지 않고 올라가는 애들을 한번 볼게요. 효성화학도 오늘 저도 여기서 팔았는데, 이거는 밑에서 잡지 못했어요. 늦게 잡았습니다. 16%에서. 자, 린드먼 아시아도 원래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뒷자리 매매하는 날이라 슈팅을 한 건데, 자, 어디서 올라가는 거를 잡느냐라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효성화학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효성화학은 어제 종배자리였습니다. 그쵸? 종배자리죠. 효성화학은 종배자리였고요. 자,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 겁니다. 단양봉에서 20 돌파나 120 돌파하는 것들. 자, 린드먼 아시아도 보시면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예, 그랬고요. 자, 삼영 ENC는 보시면 단양봉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좀 다른 거고요. 자, SI 리소스도 보시면 단양봉에서 올라가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단양봉. 이걸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 이거를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셀바스 AA도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자, 오늘 잡았던 종목들을 제가 고를 때, 자, 이것도 그렇고, 미래나노도 아침에 잡았죠.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거, 미래나노텍 했고요. 자, 대신밸런스도 하라고 했는데, 대신밸런스는 높아서 안 했고, 원림은 안 했습니다. 원림은 안 했는데, 단양봉에서, 이건 거래량이 적어서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제테마는 따로 간 거예요. 저건 따로고요. 자, 성화이텍은 안 했고, 자, 삼영화학도 아니고, 현대비엔지 스틸 단양봉에서 올라가죠. 자, 그리고 한국주광은, 이거는 그냥 좀 다른 겁니다. 이거 스토리가 달라요. 이건 돌파 매매를 잡은 거예요. 아침엔 안 갈 줄 알았다가 여기 돌파할 때, 아, 여기까지는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잡은 거고요. 자, NH 스펙은 아니고, 일신방직도 아니고요. 자, SK증권도 보면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삼성 스펙 6호도 오늘 제가 잡으라고 했어요. 자, 이건 단양봉에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자, 임팩은 큰 상승에서 상승한 거고요. 자, 요것도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아침에 잡자고 했죠. 갤럭시 SM 제가 하는 거 보셨죠? 잡아서 아까 여기 돌파해서 버리는 거. 자, 보셨죠? 아침에. 저는 이거 아침에 여기서 잡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셨죠? 자, 뭐냐. 큰 상승은요, 단양봉에서 나와요. 예. 만약에 이게 4, 5%짜리 양봉 있잖아요. 4, 5%짜리 큰 양봉. 4, 5%짜리 큰 양봉에서 양봉 올라가는 건요, 크게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크게 가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큰 양봉에서 크게 올라가는 건요, 굉장히 들어가요. 치매 절반에 가거나 뭐 이럴 때만 올라가지, 대부분 종목들은 단양봉에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상승을 노릴 때는 이렇게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양봉이 있는데 주식이 여기서 밑에서 돌파하거나 약간 올라서 올라간다. 이런 걸 잡는 거예요. 이런 걸 잡으시면요, 치작에 잡으시면은 절반 무너지면 버리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무너지면 버린다 생각하시면 손해가 안 나요. 딱 잡았기 때문에 무너지면 1% 정도 손해 나요. 먹으면 크게 먹고요. 자, 쉽게 말해서 주식을 할 때, 단타를 칠 때, 바닥 잡기를 할 때, 이제 상승 종목 잡을 때는요, 단양봉에서 아침에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시면, 빨리 잡으시면 손해도 적고요. 예, 단양봉에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시면, 이건 건 미련 없이 잡으셔야 돼요. 특히 단양봉, 그런 게
대부분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이거는 좀 달라요. 원래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저는 안 잡는 자리입니다. 이 봉이 크죠? 봉이 커요. 안 잡는 자리인데 120을 돌파했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이런 상황하고 또 엮여서 아침에 이거 하셨죠? 네, 이거 아침에 해서 여기까지 크게 잘 버리셨죠? 네, 잘 버리시고 제가 좀 더 갈 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 여기까지 가는 거를 놓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박님도 보시면 단양봉에서 올라가서 아침에 잡은 거예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도크린텍도 단양봉. 자, 세비캠도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120선 돌파가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건 좀 스토리가 다른 자리고요. 자, 미래ING 같은 거는 음봉에서 올라가는 건데 저건 달라요. 자, 웨크론알텍도 아까 제가 올라갈 거라고 했죠. 단양봉에서 올라가는데 여기 돌파하면 이 위에까지 올라가겠다 싶어서 잡은 거예요. 5,000원 넘어간다 싶어서. 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 제가 잡으라고 할 땐 이렇게 단양봉에서 잡는다는 겁니다. 항상. 자, 제가 매매를 할 때 기초가 양봉에서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을 잡는다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매매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항상 매매를 잡을 때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단양봉에서 올라가죠? 네, 보이죠? 네.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있고요. 이게 첫 번째가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잡는 건 이거 크게 안 간다고 했죠. 코스모아가 아까 했죠? 오늘 돌파 매매 여기죠. 돌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점에 9% 정도에 버렸고요. 자, 어제 보세요.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작은 양봉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크게 가요. 오늘 위더스 제약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했죠. 여기까지 보시라고. 예. 그것도 바로 단양봉에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건 20돌파 매매라서 좀 의미가 다르긴 다른데 기초는 이렇게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 겁니다. 자, 단양봉 중에도 이렇게 침이 있는 애들이 좋아요. 위침 있는 애들이 이 침을 돌파하는 순간 잡는 겁니다. 아니면 돌파할 수 있겠다 싶은 순간. 돌파할 수 있겠다 싶은 순간 잡거나 돌파하는 순간 잡는 거예요. 아침에 빨리 올라가는 애들은 대부분 돌파하거든요. 그 밑에 쪽에서 잡으세요. 그러면 돌파한 다음에 무너지면 버리는 거고요.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면 목표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을 잡아야 상승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죠? 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 예. 자, 여기도 그렇죠? 크게 올라가는 애들을 좀 보세요. 단양봉에서 올라가고 단양봉에서 올라가고 크게 올라가는 애들은요 지금 다 단양봉에서 올라가요. 그렇죠? 보이죠? 그리고 썬바이오 같은 것도 보시면 크게 올라가는 애들은 단양봉에서 올라갑니다. 여기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있어요. 단양봉에서도 올라가. 여기도 단양봉에서 올라가죠.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중에서도 저희가 좋아하는 건 이 침 있는 애들입니다. 이 침 있는 애들을 마이너스에서 침을 돌파하는 경우도 잡아도 됐지만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데는 크게 안 가거든요. 오늘 장이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오늘 많이 갔지만 보통은 이렇게 살짝 갭 뜨거나 0%에서 침을 돌파할 때 잡는 걸 좋아해요. 여기. 이게 제가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요. 저는 미련 없이 버립니다. 오늘 YOM였나? 자, 오늘 YOM이죠. YOM을 제가 잡았다가요. YOM을 저는 잡았다가 따라 사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는 YOM을 잡았다가요. 여기 돌파할 때 잡았어요. 여기 침 돌파할 때. 제가 YOM을 오늘 여기 침 돌파할 때 잡았습니다. 침 돌파할 때 잡았다가요. 조금 올라가길래 버릴까 하다가 무너져서 그냥 이거 1% 정도 손절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많이 무너진 주식인데 뭐였더라? 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했죠. 다이나믹 디자인 아침에 제가 여기서 잡는 거 보셨죠? 어디서 잡은 거예요? 다이나믹 디자인 이거 돌파할 때 잡은 거예요. 그거 제가 몇 프로 간다고 했죠? 15%. 15% 간다고 했죠. 다이나믹 디자인. 근데 이게 18%까지 올라갔나? 19%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까지 목표 가본 거예요. 이격까지.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 아까 15%에서 버리시라고 한 겁니다. 좀 안전하게. 자, 그러니까 뭐냐.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침이 있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면 크게 먹어요, 보통. 이게 굉장히 크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 양봉에서 양봉 올라가는 거 어지간하면 안 잡아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데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단양봉 이런 것들은 왜 하는지 아시죠? 이런 거는 일단 침돌파 매매 그냥 한 겁니다. 이런 건 침돌파 매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저점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상승이 크거든요. 이런 거는 또 단양봉 매매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냥 전일 고점 돌파 매매입니다. 그런데 크게 가는 애들을 잡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단양봉에서 올라가거나 이런 애들을 잡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금강철강 같은 애들. 자, 단양봉에서 잡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양봉이 나오고요. 음봉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와서 그 다음 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잡는 겁니다. 이것도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단해요. 양봉 돌파로 잡는 겁니다. 돌파는요. 양봉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스 할 때도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은 딱 여기 올라가면 첫 번째 로스는 여기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아까 어디요? 로스가 여기라고 했죠.
예, 이렇게 로스를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깨지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살짝 돌파했다가 깨게 되는 경우엔 버리는데 다시 돌파하는 경우엔 또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중요한 건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다는 겁니다.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아야 주식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봉의 종류가 보면은 양봉 나오고 음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 자, 이런 것도 돌파 때 잡는 겁니다. 자,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봉 다음에 음봉 나오고 이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잡으시는 겁니다. 양봉 기준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크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단양봉에서 올라갔죠?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보이죠? 큰 상승은 단양봉에서 올라가고요. 자, 나머지 어지간히 큰 종목에서 상승이 나올 때는 이 돌파를 잡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평선이 있어서 이평선을 돌파했다든가. 이거는 단양봉이랑 상관없이, 큰양봉이랑 상관없이 이평선을 관계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임팩은요, 어저께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안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어저께 임팩이 여기까지 갈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안 갔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데 임팩은 저는 안 했습니다. 아침에.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만 가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임팩은.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여기를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돌파니까. 여기 가자마자 무너졌다가 돌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 때 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단양봉에서 잡는 거랑. 이렇게 큰 양봉에서 이렇게 큰 양봉이 올라가는 일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100종목 중에서 한 5개 정도? 5%가 안 돼요. 5%가 확률적으로. 그럼 안전빵은 뭐냐? 안전빵은 단양봉에서 양봉 올라가는 걸 잡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자, 항상 단양봉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러분? 양봉 양봉 돌파하는 거.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양봉 돌파를 했죠? 자, 이럴 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 양봉 돌파를 잡는 겁니다. 보이죠? 이런 게 크게 올라가는 자리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양봉에서 양봉으로 올라가는 장봉을 일단 잡는다. 아침에요. 아침에 여기서 잡으면요, 위에서 무슨 지랄 연병이 나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지랄 연병이 나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물론 목표가랑 뭐랑 굉장히 복잡한 사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복잡한 사연들이 있지만 주식을 잡을 때는 하여튼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 겁니다. 자, NIST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돌파도 하기 전에 올라갈 거라고 잡으라고 했어요. 고점 돌파할 거라고. 자, 이건 시간이 다니까도 아마 올랐을 거요. 안 올랐겠구나. 이건 무너지는 자리구나. 예. 시간이 다니까 이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잡을 때는, 야, 이거 보세요. 이건 양봉이 길죠? 양봉이 긴데 왜 잡아요? 120 돌파를 잡은 겁니다. 아침에. 120 돌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잡았죠? 이거 120 돌파. 120 돌파 잡아가지고요. 여기를 충분히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여기 양봉. 첫 번째 양봉이 여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돌파예요. 첫 번째 돌파. 이건 당연히 돌파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목표가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세 번째 목표가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는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저는 제가 하는 것 중에 음봉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의 안 잡아요. 거의 안 잡습니다. 물론 음봉도 전일 돌파를 잡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전일 돌파 매매거든요. 음봉에서 올라가는 것도 무조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전일 돌파 매매를 잡는데 제가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습니다. 양봉에서 올라가는 거. 자, 여기도 보시면 단양봉에서 올라가니까 크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건 양봉음봉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양봉음봉에서 올라가는 건 이렇게 돌파하면 잡으라고 했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양봉을 이렇게 갭이라도 잡으시면요. 양봉이 딱 올라갔을 때 잡았으면 양봉의 절반이 무너지거나 음봉이 되면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올라가요. 이런 데들. 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그거를 염두하고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 겁니다. 보통은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침이 있는 위침이 있는 애들이에요. 위침이 있는 애들 침을 돌파하거나 침을 돌파하러 올라가면 이렇게 갭 뜨는 경우 있잖아요. 침이 있는 애들이 갭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애들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침을 100% 돌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들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자, 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이렇게 긴 침이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침이 있는 애들. 자, 이렇게 침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침이 이렇게 길면 안 돼요. 침이 이렇게 길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침의 절반밖에 못 올라가요. 아시겠죠? 침이 이렇게 긴 애들은 침의 절반밖에 못 올라갑니다. 침이 이렇게 길 때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식하게 돌파를 하거나 만약에 침이 이렇게 긴데 가끔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 있죠. 그럼 이 돌파가 끝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침이 긴 애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침이 짧아야 됩니다. 이렇게. 침이 짧아가지고 단양봉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단양봉이 돼 있거나 이럴 때 갭 떠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건 대부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빨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 보이면 잡자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음봉이 되면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여기를 또 돌파한다. 잡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무너지면 버리기 때문에 잡았을 때 손해나봐야 1%입니다. 빨리 버릴 수가 있어요. 예, 무너지지 않으면 견디는 거예요. 목표가까지. 자, 목표가 보는 법은 나중에라도 잡을 줄을 알아야 목표가를 보죠. 자, 목표가 보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쉬워요. 눈치껏 하면 되는데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생각보다 쉬워요. 문제는 뭐냐?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빨리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단타 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빨리 잡으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시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늘 제가 아까 여기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돌파할 때. 가지 않았죠? 손해는 안 납니다. 손해가 안 나요. 침 있는 종목들 이거 보세요. 비옵틱스 오늘 돌파 잡으라고 했죠. 돌파해서 잡으라고 했죠. 쭉 올라간 거예요. 7%. 더는 목표가까지 안 갔지만 자 이런 거 보십시오.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거 잡는 거죠. 예, 돌파하면 잡는 겁니다. 오늘 뒷자리 매매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여기 돌파할 거나 여기 위에까지 갈 거라서 아까 위에서 버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일고점 돌파 이렇게 음봉 돌파도 괜찮아요. 음봉 돌파도 잡는 겁니다. 음봉 돌파도 잡는데 자 음봉도요. 여기서 돌파가 되면 잡는 거예요. 예, 돌파가 되면 잡는 건데 음봉 돌파보다는 크게 가는 애들을 얘는 뭐 120 돌파라서 크게 간 거지만 음봉 돌파보다는 아까 문백철방 여기 120에서 잡아서 기다리라고 했죠. 120 넘어가기 전에 잡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팅을 해서 아까 이 위에 고점에서 정확하게 팔았고요. 자, 그러니까 음봉도 올라가지만 이렇게 양봉에서 작은 양봉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해가 거의 안 나요. 거의 99% 안 납니다. 버티고 기다릴 수가 있지. 얘 오늘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어제 봉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관심도 안 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관심도 안 두는 종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어제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을 한번 볼까요? 어제 상승을 크게 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자, 보시면은, 자, 컴투스, 안 올라가죠? 예. 비덴트,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상승이 큰 종목들은요, 그다음부터 무너지는 일만 있어요. 올라가 봐야 조금 올라가고, 올라가 봐야 굉장히 조금 올라가요. 유메이드, 이런 거, 요 정도. 자, 그리고 후성, 요 정도 올라가죠. 안 올라간다니까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성일하이텍 올라가요, 요거죠, 요거.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오늘. 작다고, 올라가는 게. 자, 그리고 인바이오젠 같은 것도 안 하는 거죠. 인바이오젠 왜? 침이 길잖아요. 이런 거는요, 넘어가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자, 센트럴모텍 보세요. 안 올라가죠? 큰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날은 작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큰 상승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면 작은 상승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큰 상승에서 큰 상승이 더 나올 확률은 몇 프로? 5% 정도입니다. 이거 통계를 제가 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승에서 작은 상승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상승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냐? 20% 정도 돼요. 자, 큰 상승에서 양봉에서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20%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무너지잖아요. 여기도 무너지고요. 여기는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큰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 가는 건 달라요. 상한가 가는 건 그 다음날까지 팔 수가 있으니까. 근데 큰 상승을 해놓고 그 다음날 작은 상승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계속. 예, 보통 무너지면 큰 상승하고 무너지면 20일 정도 많이 무너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이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뭐 진짜 옛날에처럼 막 시원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인생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종목 잡을 일이 없습니다. 내일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돌파하면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고점 돌파하면 하는 거예요. 시간에 다니까가 올랐다. 시간에 다니까가 올랐네. 내일 여기 돌파하네. 딱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올랐죠? 그러면 내일 올라서 무너질 확률도 있지만 돌파할 확률도 있죠. 이런 거는 관심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딱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다. 그럼 버리시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요. 살짝 올랐다가 음봉으로 무너집니다. 거의 그럴 확률이 높지만 얘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내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큰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길은 없어요. 이렇게 조정을 한번 주고 가는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이렇게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큰 상승에서는 절대 안 올라간다고요. 큰 상승에서는 절대 안 올라가요. 네, 큰 상승에서는 무너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세요. 큰 상승하면 다 무너지죠. 자, 아무거나 보세요. 큰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큰 상승하면 여기 보세요. 작은 상승 한번 하고 무너지죠. 네, 큰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작은 상승 한번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연장으로 올라가는 걸 기다린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럭키는 인생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거. 아침에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등락상위를 딱 봅니다. 보통 저도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 이렇게 등락률 상위를 딱 보거든요. 여기서 아침에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거, 미래나노텍 딱 잡으라고 했죠, 아침에. 그리고 제테마 이런 건 아니에요. 제테마는 전일 고점 돌파를 잡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고점 돌파를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막 잡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일고점 돌파 매매로 잡은 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는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침 돌파나 22평 돌파나 122평 돌파는 돌파선을 돌파한 다음에 잡고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의 기초적인 자리. 자, 해인 같은 거 있죠. 단양봉 나왔죠. 자, 해인 같은 애들이 내일 여기를 돌파하면 잡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이스 평가 정보 이제 오늘 큰 상승을 하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갈 확률은 낮지만 내일 만약에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렇게 침을 돌파한다. 이런 거 잡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매수 자리입니다. 대신에 여기처럼 침을 돌파하고 무너지는 경우 있죠.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침을 돌파하고 무너지는 경우 재빠르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큰 상승 다음에는 큰 상승이 안 나온다 했죠. 보세요. 큰 상승 다음에 코딱지만 올라가 개박살나요. 항상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본 주식의 원리예요. 어저께 보시면은 자, 큰 상승했던 애들을 보시면요. 큰 상승했던 애들을 보시면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인바이오젠 안 올라가죠. 자, 센트럴 모텍도 안 올라가죠. 오늘 여기까지라고 했죠. 센트럴 모텍 3%. 3%로. 자, 사마콘에서 안 올라가죠. 왜? 큰 상승을 했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셀리버리 안 올라가죠. 자, 이오플로우도 안 올라가죠. 네, 안 올라가죠. 자, 이오플로우 같은 거는 아침에 우리가 전이고점 돌파 매매를 했어요. 자, 돌파가 무너지면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넷마블 안 올라가죠. 자, 보세요. 이랴 안 올라가죠. 자, DKT도 안 올라가죠. DKT는 내일 올라가면 침해 절반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큰 상승을 한 종목들은요, 그 다음날 대부분 90%는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을 잡을 때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잡으셔야 돼요. 단양봉에서 올라가거나, 단양봉에서 올라갈 때 이런 건 원래 안 잡는 건데 꼬리가 길잖아요. 이런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보시면 이거 돌파하는 경우 생겼죠?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매매가 필요해요. 뭐냐? 전저점 돌파. 그렇죠? 자, 이 자리는 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전저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크게 가는 겁니다. 얘가 원래 그냥 제자리면요, 요거밖에 안 가요. 근데 이 전저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크게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만약에 본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에코플라스틱 단양봉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걸 사시는 거예요. 자, 근데 큰 양봉에서 단양봉 나오고 돌파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양봉 자리들 있죠. 자, 제가 예를 든다면,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내일 올라갈지 말지는 모르고. 자, 20선에서 제가 올라가는 걸 많이 잡는데, 자, 20선에서 올라가는 걸 많이 잡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알로코 같은 거. 자, 알로코 같은 게 내일 여기를 돌파하면 가는 겁니다. 20 지지했죠? 올라가기 좋죠?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나 이 돌파까지 올라가겠죠? 이런 종목들이 내일 돌파를 하면 잡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얘가 간다는 게 아니라. 자, KG 케미칼 있죠? 어저께도 올라가려고, 그저께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늘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내일 여기를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단순하게 잡으시면, 현대약품 여기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차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우는 하지 마시고요. 자, LS 같은 거는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봉이 크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유가 없어요. 매매할 이유가. 이런 건 안 하는 겁니다. 크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반면에 자, 여기 이런 거 있죠. 양봉. 이런 애들이 여기를 돌파하잖아요. 이런 건 잡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일양약품 같은 게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여러분 보고 관찰하는 거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흥국 같은 거 내일 돌파하면 올라가기 좋죠. 물량 받아줬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한 방에 보셔야 돼요. 자, 유니크 같은 것도 내일 올라가면 올라가기 좋죠. 예, 올라갈 일은 없어요. 연봉 나오고 올라갈 겁니다, 아마. 자, HDC 이런 거,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내일 돌파하면 올라가기 좋죠. 예, 모베이스 전자는 어제부터 들고 가는 자리라고 했는데,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모베이스 전자 같은 애들이 내일 올라가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런 거는 여기 돌파해도 잡아도 돼요. 여기 돌파할 때 잡아도 돼요. 늦게 보시면은. 이런 애들이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자, 수산중공업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왔죠. 4%나. 이런 애들은 갭 떠서 돌파를 하지 않는 한 안 하는 거야. 갭 떠서 올라가는 치 하면요, 이런 애들은 음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YG1이나 이런 애들, 단봉 있죠? 서현탄 메탈. 자, 서현탄 메탈 같은 애들이 내일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만약에 시간의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이 시간의 상승을 하려서 올라가면 잡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두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양봉. 항상 돌파는 양봉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음봉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음봉도 의미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음봉이 나오는 애들 있어요. 양봉 다음 음봉. 양봉 다음 음봉 나오는 애들인데, 자, 얘를 하나 찾아볼게요. 양봉 다음 음봉 나오는 애들이 영풍재지 같은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내일 여기서 돌파를 하면 잡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양봉 다음 음봉 나오는데 모엔지 같은 애들 있죠. 내일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는 거예요. 그거는 이 양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엔지는 내일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이런 거 올라가면 잡는 거예요. 모엔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원 같은 거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면 잡는 거고요. 이런 거는 앞에가 가까워서 아직은 안 돼요. 이건 다 이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명지산악 같은 것들은 여길 돌파하면 잡기가 좋죠. 이걸 넘어갈 거니까. 넘어가기 좋은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명지산악 같은 애들은 내일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수원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내일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잡을 때는 이런 거 돌파하는 거 있죠. 예, 여기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거 잡는 거예요. 부국철강 같은 거 여기 돌파하면 잡는 거예요. 그쵸? 침 돌파하면. 그러니까 제가 시간의 단위가를 볼 때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대창단추처럼 큰 양봉에서 올라가는 걸 잘 안 잡아요. 아셨죠? 큰 양봉, 이것도 큰 양봉이에요. 봉의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상당히 큰 사이즈죠. 작은 애들은 요만하니까. 굉장히 작은 애들은 여기 작은 다장봉에서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도 보세요. 다장봉에서 돌파 올라가는 거. 자, 이렇게 침이 긴 애들이 올라가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침이 긴 애들 올라가려면 이렇게 점프가 필요해요.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상승을 노릴 때는 단양봉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라. 음봉에서 올라가는 종목 잡지 말고 양봉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데 특히 이거 내일 올라가기 좋은 자리인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애들 여기를 돌파하면 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자, 목표가 1차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얘가 미친놈처럼 쏴서 여기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그 근처 가서 1차선이나 2차선 가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면 여기까지구나 하고 버리시면 돼요. 그건 분봉 거래량을 보시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올라갈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될 게 또 이거였어요. 이걸 하려면 또 알아주셔야 될 게, 주식이 상승하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양봉은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자리죠. 이 자리요. 이 자리요. 여기서 안 올라가요.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다 무너져서 올라가려면 이게 작게 올라간 경우에는 첫 번째 양봉이나 두 번째 양봉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무조건 N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올라갔다 무너지는 첫 번째 양봉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얘네가 옆으로 이렇게 며칠 가면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얘도 내일 바로 올라가면 뭐예요? 물량 받는 거예요. 물량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크게 안 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무너져서 바로 올라가는 자리는 물량 받는 자리. 그러니까 크게 안 간다. 항상 이걸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거를 보려면 공부를 좀 꽤 하시면서 그게 몸에 배도록 익숙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화성 밸브 내일 여기 돌파하면 올라가기 좋죠. 예. 여기 침해 절반까지나 고점 돌파까지 올라가기 좋죠. 고점 돌파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고요. 자, 삼진 L&D 내일 여기 돌파하면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여기 돌파하면 안 돼요. 여기가 돌파되면 굉장히 큰 자리예요. 돌파선이 여러 개죠. 이렇게 여러 개를 돌파하는 자리들은 상승이 잘 나옵니다. 자, 포스코 트릴리온 올라가기 좋은 자리죠. 여기 침 돌파하면 내일 하는 거예요. 포스코 트릴리온. 이런 자리들을 하는 겁니다. 앞에 물량 쫙 받아줬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리, 여기서는 견디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손오공 같은 것도 내일 여기를 돌파하면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침이 과다하게 이렇게 긴 애들 있죠. 이런 긴 애들은요 못 넘어가요. 침이 과다하게 긴 애들은 못 넘어갑니다. 자, 양봉이 과다하게 큰 애들도 잘 안 올라가요. 하지만 주식은 단봉에서 올라가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아바코 같은 거 내일 올라가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바코 같은 거, 바이오톡스텍 내일 올라가면 돌파하면 매매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잡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딱 기다렸다가, 근데 이거를 요 한 종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잡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종목을 한 3, 4개 해놓고 딱 쳐다보시면 괜찮은데, 한 종목을 해놓고 있다가 쳐다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러면 엿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여기 등락률 상위에서 잡아요. 그냥 등락률 상위에서 올라간다. 효성화학 오늘 아침에 돌파하는 거 보자마자 잡으라고 했죠. 예. 자, 그리고 린드만 아시아 오늘 올라가는 거 보자마자 잡는 거고, 삼영이NC도 이건 안 했고요. SI리소스 양봉 올라가는 거 보자마자 잡았죠. 예,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양봉에서 양봉 돌파하는 거, 요런 거. 원림은 아까 봤어요. 원림은 아까 제가 여기서 못 잡았고요. 여기 돌파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스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었어요. 거래량이. 원래 이 정도면 기본적인 주식들은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데 10만 주로 올라갔어요. 아까 돌파할 때 몇 주였는지 아세요? 5천 주에 5천 주. 아침 거래량이 최소한 10,000주는 돼야 올라가면 100만 주 정도 터집니다. 근데 아침 거래량이 너무 적은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3, 4만 주 정도 아침에 터지는 거, 그런 애들 하시는 게 좋죠. 이게 아까 양봉원봉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양봉원봉에서 올라가는 거. 오늘 아침에 스펙 하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자, 세오아베스트도 양봉원봉에서 여기 양봉 돌파 잡는 겁니다. 양봉 돌파. 간단해요. 양봉 돌파 잡고 거기가 무너지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파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 120 돌파를 잡았으니까 120이 무너지면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잡으면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자체가 머릿속에 안 생기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자 이런 것들은 항상 다른 거예요. 금호전기 같은 건 오늘 저도 이제 기다리다 제가 여기서 밑에서 포기했는데 나중에 올라갔어요. 근데 금호전기 같은 거는요. 어제 양봉에서 양봉을 왜 잡냐? 120 돌파를 잡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스토리가 다른 거예요. 120이나 20 돌파는요. 스토리가 완전 달라요. 자 여기 어저께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양봉에서 음봉 나오고 양봉 돌파를 잡는 거. 그럴 땐 여길 잡는 거예요. 항상. 여길 잡는 겁니다. 거길 잡아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돌파 때 잡아봐요. 여기 돌파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0%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주식은요 어딘가를 돌파하면요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작은 봉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잡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여기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양봉에서 음봉 2개 나오고 올라간 거. 이거 잡는 거예요. 이런 거. 양봉에서 음봉 2개 나오고 올라간 거. 그러니까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요 최근에 3, 4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잡을 때는요. 그리고 장거리 목표가를 볼 때는 앞에 상황들 심지어 어디까지 볼 때는 옛날 상황들 이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NH 스펙은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NH 스펙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간다고 했는데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매매하시면 단타를 잡을 때 굉장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단양봉에서 돌파해서 올라가거나 단양봉에서 갭 떠서 올라가는 걸 잡는다. 단양봉에서 갭을 떠서 올라가는데 갭이 5% 4% 이런 거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 밑에 지지선이 있어야 잡는다. 지지선 돌파나 지지선이 있어야 잡는 거다. 그리고 지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갭 떠서 갭이 높이 뜬 거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연봉으로 무너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갭이 뜬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볼게요. 갭 뜬 거 어떻게 무너지는지. 자 컴퍼니 K 보세요. 자 단양봉이긴 하지만 갭이 높죠. 이런 거 잡는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너지잖아요. 그냥. 자 트릴리오 마찬가지죠. 단양봉이긴 하지만 갭이 높죠.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했잖아요. 120에서. 그냥 무너지죠. 자 보세요. 라이콘 보세요. 단양봉이긴 하지만 갭 뜨니까 어떻게 해요? 5% 떴는데 무너지죠. 자 코오롱도 무너지고요. 자 푸른저축은행도 여기서 했는데 갭 뜨니까 무너지죠. 이거 잘 버리셨나 모르겠네. 예. 자 여러분들 시간의 상승은요 대부분 무너집니다.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돌파 잡았는데 돌파가 무너지죠. 이거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음봉이 필요한 거예요. 양봉의 지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 음봉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아까 거래 터질 때 우리가 버리라고 했었는데 거래 터질 때 여기서 거래 터질 때 버리라고 했죠. 예. 자 요런 것들을 매매하시는 법을 제가 오늘 좀 강의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항상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고 내가 어디서 버려야 될지 그리고 되도록 이렇게 20선에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이 돌파하는 거라세요.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20선에 붙어있는 애들이 많이 올라가요. 얘가 간다는 건 아니에요. 얘는 며칠 있어가야 해요. 예, 얘는 며칠 있어야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이거는 좀 더 무너졌다 가야 되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보고 잡으실 때는 자 단양봉을 잡는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시고 아침에는 단양봉을 돌파할 때 잡는다. 내가 뭐 심심하다 하면요 양봉이 큰데 어느 날 딱 보는데 양봉이 큰데 애가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돌파를 해. 잡으셔도 돼요. 무너지면 버릴 자신 있으니 뭐. 근데 이렇게 긴 침을 올라가면요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긴 침을 올라가면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무너졌다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절대로 긴 침 있는 데 들어가지 마시고 아주 짧은 조그만 침도 있죠.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내일 올라가면 잡는 거예요. 예. 내일 이런 거 올라가면 120 돌파하죠. 120 돌파하면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8%까지. 이런 것들이 내일 올라가면 잡는 자리고 갭에서 이런 20 돌파를 보다가 무너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봉 돌파를 잡는다기보다는 120 돌파를 잡으셔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